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단원은 병해충 잡초 분류하기입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병해충 예찰하기까지 배웠습니다. 예찰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병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병을 분류하고 방제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나무의사 영상 보셨나요?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뒀는데요. 나무의사는 어떤 일을 하죠? 그렇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있듯이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을 고쳐줍니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선 식물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식물병에 대한 단원이 이 단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나무의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에 임해봅시다. 과수의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곰팡이, 펜을 표시해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마가 있는데 이 두 개, 바이로이드랑 파이토플라즈마는 조금 생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예요. 대부분의 병들이, 과수의 병들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고 특히 과수는 곰팡이에 의한 병이 잘 생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곰팡이는 10도에서 30도 정도의 다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하실에 가면 곰팡이 냄새가 나죠? 지하실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기가 잘 안 돼서 습하고 서늘해요. 곰팡이들은 습하고 10도에서 30도가 생육 온도긴 하지만 주로 서늘한 온도에서 더 잘 자라요. 그럼 지하실이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겠죠? 그래서 곰팡이를 생각할 때는 지하실을 떠올리면서 그 지하실 환경이 어떤지, 어떤 환경 때문에 곰팡이가 잘 자라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걸 균사라고 해요. 이런 막대기 같은 실 같은 모양이 있죠? 이런 균사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곰팡이가 커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세균입니다. 세균은 30도 이상의 고온균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세균들은 한 36도 정도, 32도에서 36도 정도에서 잘 자랍니다. 세균은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고 세균도 곰팡이와 마찬가지로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곰팡이와 조금 다른 점은 세균은 건조에 매우 약해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는 거의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균은 근두암종병, 세균성 구멍병, 궤양병 등을 유발하고 이 병들은 이따가 더 뒤에 PPT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곰팡이보다 세균이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세균은 식물에 곧장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식물체의 상처를 통해 침입합니다. 주로 식물체의 상처를 통해 침입하고 자, 바이러스는 뭐냐면 단백질 껍질에 유전물질인 핵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백질 껍질 안에 핵산. 여러분 DNA랑 RNA 배웠죠? DNA랑 RNA를 핵산이라 하는데 단백질 껍질 속에 이 DNA 혹은 RNA 같은 핵산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크기가 매우 작고요. 바이러스들은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이 가능하고 주로 접목 전염을 통해 감염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접목이라고 나무와 나무를 서로 접하는 생식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밑둥에 붙은 나무랑 윗둥에 붙은 나무, 이 밑둥에 붙은 나무를 대목이라고 하고 이 위에 붙은 나무를 접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접수에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이 접수와 대목은 서로 다른 품종이에요. 접수에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이 접수에 있는 바이러스가 대목으로 옮아가요. 이것을 접목 전염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들은 주로 접목 전염을 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바이로이드는 눈에 정말 정말 작아서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안에 핵산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이 바이로이드는 바이러스보다 더 작아서 이 단백질 껍질도 없고 그냥 핵산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바이러스보다 작으니까 이게 식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가 좀 적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잎, 줄기, 식물 전체에 다 들어가가지고 식물 전체를 아프게 하지만 바이로이드는 보통 과실에만 나타납니다. 과실이 작아지고 기형과가 되고 동록, 과일 겉껍질, 표면이 거칠거칠해져요. 자, 마지막으로 파이토플라즈마입니다. 파이토플라즈마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영역인데 세균은 세포벽이 있어요. 세균은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이렇게 세균을 보호하기 위한 털이 달려있고 여기에 유전물질이랑 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파이토플라즈마는 이런 세균을 보호하는 겉껍질인 단단한 세포벽이 없고 세 겹의 원형질막에 둘러싸여 있어요. 유전물질, 세포 소기관. 아무래도 겉껍질인 세포벽이 없다 보니까 세균보다는 조금 더 약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는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각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곰팡이들은 주로 잿빛 모양의 잿빛 혹은 흰색의 균사, 포자, 균핵 등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길쭉한 막대기를 균사라고 했죠. 이 막대기들을. 이 균사는 잘 보면은 눈에 보여요. 자세히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만 식물체를 가까이 들어가 보면 흰 실 같은 게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균사예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는 주로 가루 모양의 포자 혹은 균사를 보고 아, 이게 곰팡이 병이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주로 괴사, 시들음, 부패. 괴사 표면이 이게 막 물러 터지거나 썩어 들어가거나 시들거나 이런 병증이 나타납니다. 자, 보면은 균사. 겉이 뭔가 가루가 묻어 있어 보이죠? 이게 바로 포자예요, 포자. 포자들이 묻어 있고 잎에 반점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표면이 물러서 썩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곰팡이의 병증입니다. 넘어가서 세균인데요. 세균은 보통 이렇게 곰팡이보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식물 잎 전체를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생긴다기보다는 식물에 구멍이 뚫려요. 식물체 잎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병이 무늬가 생긴 게 아니라 식물에 정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세균이 식물을 썩게 만들어서 그 식물 잎의 일부분 썩게 만들어서 식물에 구멍이 뚫립니다. 우리가 충치 걸렸을 때 이빨 일부분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세균은 보통 반점, 시드름, 궤양, 특히 이 세균성 구멍병, 이건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인데요. 핵과류에서 세균성 구멍병이 많이 생기는데 세균성 구멍병이 세균병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는 주로 모자이크, 잎의 기형, 위축, 궤저 증상을 일으켜요. 바이러스는 증식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가지고 곰팡이나 세균에 비해 훨씬 더 식물에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곰팡이나 세균은 약을 쳐서 뭐 항생제나 아니면 뭐 살균제 이런 걸 쳐서 방제를 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식물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보통 다른 식물에 옮기지 않게 소각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곰팡이와 세균에 비해서 훨씬 더 치명적이고 얘는 치료 방법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제일 조심해야겠죠? 바이러스는 주로 모자이크, 이게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가 뭐냐면 색이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미술 시간에 모자이크 배웠죠. 모자이크는 뭔가 이렇게 타일처럼 타일의 색을 조합해가지고 약간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였죠. 이것도 보면 얼룩덜룩합니다. 모자이크처럼 잎을 얼룩덜룩하게 만들거나 잎을 황화시켜요. 좀 노랗게 이렇게 만들고 혹은 잎이 말리거나 반점이 생겨요. 이 기형, 위축, 개저 증상이 뭐냐면 이건 주로 과일에 생기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과라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과는 위축되어 있죠. 줄어들어 있어요. 좀 작고 기형과가 많이 생겨요. 뭐 크기가 너무 작다든지 울퉁불퉁하다든지. 바이러스는 증상이 심해지면 나무 자체가 아예 죽어버립니다. 자, 이제 바이로이드로 넘어갈게요. 바이로이드는 아까 전에 바이러스보단 힘이 약하다고 했죠.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안에 핵산이, 유전물질인 핵산이 들어있는 거였다면 바이로이드는 핵산만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식물체 전체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바이로이드는 과실만 조금 아프게 합니다. 이제 바이로이드에 감염되면 예쁘고 탐스러운 사과가 아니라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이상하게 생긴 사과가 되고 이건 배예요. 배가 원래 이렇게 안 생겼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기형과가 됩니다. 그리고 과실의 크기가 작아져요. 이 동록이 뭐냐면 과일 겉껍질이 녹슨 것처럼 이제 막 거칠거칠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걸 동록이라고 합니다. 동록도 바이러스 병증 중 하나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토플라즈마입니다. 파이토플라즈마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이고 세 겹의 원형질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어요. 이 파이토플라즈마의 대표적인 병이 뭐냐면 대추나무 빗자루병이에요. 우리 보은의 대추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바로 이 파이토플라즈마 때문에 걸리는 병입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는 무시해주세요, 내용. 파이토플라즈마는 그 대추나무 빗자루병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이렇게 막 가늘어져요. 새순이 가늘어지고 잎이 굉장히 작고 막 조밀조밀하게 작고 밀생해요. 그리고 잎이 조금 시들어가면서 노래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빗자루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추나무 빗자루병입니다. 파이토플라즈마는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가장 유명하다. 우리가 알아둬야 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가지 병원균들을 알아봤고 이 5가지 병원균들이 과실에 발생했을 때 어떤 모양을 띠는지 사진을 통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 병을 직접 알아보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게 무슨 병인지, 곰팡이 병인지, 세균병인지, 뭐 바이러스 병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진단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